네, 정책 모니터링을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서울세용 새 정부의 멘트가 즉각적으로 증시에 반영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또 파급 효과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장막판에 이재명 대통령의 멘트가 큰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정수 운용위원 오늘 장 어떻게 봤을까요? 네, 마감의 정석 이어가겠습니다. 운용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혀 실 기색이 없어 보였거든요. 지수는 그러했지만 조금 버거운 감이 있어 보이는 종목들을 좀 체크가 됐었던 것 같아요. 오늘 장 눈여겨보신 부분 핵심 파악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좀 밀어붙이는 느낌이라고. 이런 비슷한 흐름이 2020년도 때 우리가 코로나가 걸렸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밀어붙이는 시장. 2284에서 지금 2900까지 지금 3년 만에 2900선을 좀 돌파를 했는데, 거의 쉬지 않고 계속 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과거를 한번 가보면, 요때가 이제 되겠죠, 요때. 그러니까 2277에서 주가가 있었다가 1440까지 이제 대폭락이 나왔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요때 이제 주도주가 반도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바이오 쪽으로 완전히 주도주가 바뀌면서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이나 이런 주식들이 이제 시장의 판을 최초에 이제 장악하기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언택트나 전기차 요런 주식들이 이제 따라붙으면서 판을 키웠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금 같은 거 다 해지하면서 적금 같은 거 다 붙고, 주식으로 이제 적금 붙고, 이런 유동장세가 펼쳐지면서 반도체가, 요 기간 동안에 다 간 다음에 이 11월 달 있잖아요. 요때 11월 달. 요때. 20년도 11월 달. 요때까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좀 옆으로 완전히 소외를 봤었다가 11월 달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자동차하고 같이 전차 군단, LG전자나 이런 애들까지 동참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2,400에서 3,200까지는 반도체나 이제 후발주자들이 주가를 좀 띄었었고, 그리고 요 기간 동안에는 바이오 제약이나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주식들 한 10배씩 터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 바퀴 휙 도는 이런 흐름들이었거든요. 저 때는 글로벌 충격이 있었잖아요. 코로나라는. 그리고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코로나를 해결하기 위한 이 키워드에 있는 바이오 제약과 이제 진단 키트가 제일 선두주의 역할을 좀 했었던 거고요. 자, 이번 시장도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 이제 이 폭락 나왔을 때는 코로나로 인했었을 때는 전 세계가 또 폭락이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관세로 인한 폭락이잖아요. 그때는 어떤 병균, 그죠? 바이러스에 의한 전 세계의 어떤 폭락이었고 그거에 의한 공포감이 컸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관세와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관세로 인한 폭락이잖아요. 정책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죠? 정책에 대한 내용,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완화 국면으로 가니까 관세를 말도 안 되게 조치를 취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해결 모드로 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말이 바뀌면서 시장이 자금이 부었다가 마지막에 이제 요 랠리를 펼쳐지는 데 있어서, 그죠? 우리가 2020년도 첫 번째 마디를 누가 열었다고 했어요? 바이오 제약, 언택트 전기차 그 당시 열었었어요. 배터리가. 근데 요건 누가 열었었냐면은 방산주나 조선주나 원전주가 맨 처음 이 판을 키웠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중간에 반도체나 바이오가 자금의 어떤 이 파이를 키워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금융지주사가 먼저 들어왔죠. 상법 개정과 관련된 요 이슈로 인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2,800, 2,900 요 구간으로 가는 기간 동안에 꿈쩍도 안 했던 반도체가 따라붙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이 확 커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기존의 주도주들도 추세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고 급락을 일으켰지만 다시 한번 반등을 시키면서 그 자금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회방꾼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돈들이 참여하면서 퍼지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낙폭주들도 한 번씩은 다 이렇게 반등씩 하면서 좀 주겠다. 이런 성격의 자금들이 지금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락하는 구간에 있었을 때는
이 공포를 일으키는 이 요인들이 미국만 바라봤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미국 쪽 관련되어서는 연준의 어떤 이 금리와 관련된 인하 시점, 이게 이제 9월 달이라도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로 포커스가 갔다고 한다면 관세로 관련된 이 이슈는 시장에서 이제 상수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 해외 쪽이 아니라 이제 국내 쪽 이번 정부에서 어떤 걸 계속 코멘트할 거냐. 우리가 이 허니문 기간 동안에 돈들이 거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규모가 더 커지지 않았나. 오늘 시장 보면서 그런 좀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의견을 좀 드렸을 거예요. 반도체가 좀 쉬고 바이오가 좀 쉬더라도 이게 이제 죽은 게 아니라 좀 그냥 쉬는 거다, 눌리는 거다. 이 상승세는 그대로 좀 유지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그대로 바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돈길이 한번 딱 이렇게 열려버리면은 쉽게 안 바뀌는 거야. 왜냐하면은 여기에 베팅되는 돈들은 스몰 자금들이 아니라 빅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선행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돈을 선행한다. 근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나 팩트가 확인되기 전에 뉴스가 들어와요.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 뭐 엔비디아의 이 독점 공급한다더라. 이 뉴스 보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럴 것 같으면 미리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종목들은 그래요. 테마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중소형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지수는 달라요. 우리가 종목은 지수보다 선행의 성격으로 움직이지만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좀 동행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트럼프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트럼프 관련된 주식들이 움직이긴 하지만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트럼프가 되는 거 보고서 조선주를 쓰고 방산주를 쓰고 원전주를 쓰고 이런 성격으로 해서 그냥 그때 지수를 만들 때 걔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행 성격의 자금이 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번 구간에 상법 개정안 관련된 이 이슈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서 금융주주사 쪽, 우리금융이나 KB금융이나 하나금융주주나 메리츠금융이나 이제 증권주들의 고공행진을 만들었었는데 이 다음이 뭐가 있을 거냐라고 봤었을 때 이 반도체 쪽에 대한 이 규제 완화가 과연 트럼프 쪽에서 양보를 할 거냐. 근데 이번에 이제 히토류 공급받는 조건으로 이제 완화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그거 확인하고서 그냥 지수를 땡길 때 반도체를 써먹은 거예요. 오늘 시장은. 그래서 오늘 시장을 잘 보면 배터리도 조금 반등 나왔고 응급제 관련된 주식도 조금 반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조선주나 방산주 같은 경우도 좀 쉬는 흐름이 나왔고 전력주들도 좀 쉬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원전주는 급등 나오고 건설기계 좀 쉬었고 언택도 일부 좀 반등 나왔고 바이오 제약은 좀 전반적으로 좀 매수세가 붙은 애들이 조금 있었고 일부 그죠? 중성주도 마찬가지. 종목별로 좀 약간 등락과 이제 하락은 있지만 조정은 제한되고 상승세가 유지되는 기업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다 오늘 얘네들이 다 중요한 걸 본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반도체 쪽으로 그냥 투자 주체들이 얘네들 땡길 거야 라는 신호를 오늘 준 게 중요한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시장을 봤을 때, 야, 대한민국 니들 어디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면, 야, 트럼프가 조선주 필요하대잖아. 방산, 이거 계속 진행될 거잖아. 이 사이클 크다니까? 그 다음에 원전주 이거 계속 가. 이번 정부에서 쉽게 받기 힘들어. 좋은 건 알겠는데 너희들 너무 비쌌잖아. 그러면은 반도체로 띄울 거야? 아니면 바이오로 띄울 거야? 금융지준 상법 개정안으로 해서 먼저 돈을 줬다가 치고. 줄 거야? 안 줄 거야? 그래서 그동안에는 반도체하고 바이오하고 아직 결정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신호 준 겁니다. 야, 반도체 이번에 다 살려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이닉스가 전고점 돌파하면서 삼성전자도 고개를 드는 것 가운데 오늘은 필옵틱스라든지 캠트로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들, JNTC나 이런 업체들, 그 다음에 ISS 후공 관련된 업체들의, 그 다음에 한솔케미칼, 소재 관련된 섹터들과 장비. 그죠? 이거는 반도체 쪽을 이번 구간에 그냥 다 살려라, 얘들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시장이 판을 키울 때는, 자금들이 뭐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제 올라가면 좋긴 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의미 있는 게 있고 의미 없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시장의 어떤 지수를 땡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구간에서 그 역할을 못하면 그건 중요하지 않은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웅이라고 하면 영웅도 정말 그
중요한 경기에서 홈런을 쳐야 야구 선수가 그게 이제 그 몸값이 높을 거 아닙니까? 정작 홈런을 쳐야 될 자리에서 홈런을 못 치면은 큰 경기 약하면은 쓸모가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종합주가지수가 2,900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이 상황에서 그동안 트럼프 2.0에 해당하는 애들만 있었는데 반도체 할 거야 말 거야, 바이오 니다 할 거야 말 거야. 근데 했잖아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중요한 구간에서 방망이를 휘둘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구간은 좀 반도체 쪽 관련된 이 매매 이 부분을 좀 순환 여부를 여러분들이 좀 지속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바이오 삼바하고 이제 셀트리온은 좀 하락은 좀 멈추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고개를 좀 먼저 들기 시작하는 애가 이제 ADC 관련된 업체들이 좀 고개 드는 걸로 봤었을 때, 바이오 쪽도 좀 자금 순환을 이번에 시장에서 좀 픽한 걸로 보이고요. 조선하고 이제 방산주, 그 다음에 이제 원전주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계속 돌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건설과 전력주, 그 다음에 이제 언택트,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까지. 전반적으로 좀 대기 매수가 많아지는 종목들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이번 구간에서는 좀 매도 우위보다는 매수 우위 구조. 그래서 자금 순환 매매를 좀 고려하시면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